요즘 환율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? 정말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게 꼭 거친 바다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요동치는 환율이라는 바다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지, 2026년까지 내다보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알기 쉽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? 아침에 환율 딱 보고 어이구 내 월급 어떡하지? 해외 주식 괜찮을까?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저랑 같이 이 거친 경제의 바다를 헤쳐나갈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. 자, 이게 오늘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줄 지도예요. 먼저 지금 왜 이렇게 파도가 높은지 그 원인부터 살펴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이 바다에서 가장 큰 파도를 만드는 미국과 중국, 그리고 유럽과 일본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안개 속을 헤쳐나가기 위해 우리 배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 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폭풍, 도대체 왜 이렇게 거센 걸까요?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1,400원. 이 숫자를 보면 정말 가슴이 덜컥하죠.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잖아요. 당장 우리 장바구니 물가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수출입까지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드는 숫자니까요. 지금 우리 경제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. 작은 배 한 척에 떠 있는데 사방에서 그냥 파도가 몰아치는 거죠. 저쪽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돈을 쫙 빨아들이는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무역 갈등이라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우리 안에도 가계부채, 부동산, 물가 상승이라는 만만치 않은 파도가 계속 일고 있으니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이 거친 바다에서 가장 큰 파도를 일으키는 두 고래, 바로 미국과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이 두 거인이 한번 움직이면 전 세계 바다가 그냥 요동을 치니까요. 여기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. 두 나라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. 미국은 이제 그만 쓰자, 허리띠 졸라매 하면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야, 지금은 돈을 더 풀어야 해 하면서 팍팍 쓰고 있단 말이죠. 양쪽에서 서로 다른 쪽으로 배를 끄려고 하니 가운데 있는 다른 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? 막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거죠. 이거 보세요.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죠? 올해 내내 그랬어요. 막 싸우다가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 또 싸우고 화해하는 척하다가 뒤통수 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싶은 거죠. 자, 그런데 이 바다에 고래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. 미국과 중국 말고도 유럽과 일본이라는 아주 중요한 해류들이 있습니다. 이 물줄기들이 또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바다 상황이 확 바뀌거든요. 자, 이 그래프들 보고 아이고 머리 아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어르신, 왼쪽 거는 그냥 나라의 용돈 기입장 같은 거예요. 0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서 마이너스라는 뜻이죠. 다들 마이너스네요. 그리고 오른쪽은 빚이 얼마나 있나 보여주는 건데 저기 빨간 줄, 이탈리아 좀 보세요. 빚이 목까지 차올랐어요. 이러니 유럽 전체가 힘이 없죠. 이렇게 한쪽이 휘청거리면 그 여파가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고요. 그런데 일본은 또 달라요. 일본은 에라 모르겠다, 우리는 계속 돈을 풀 거야 하는 입장이에요.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요. 자, 그럼 정리가 되죠. 미국은 물을 막 빼는데 중국이랑 일본은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. 이러니 배가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자, 그럼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2026년 바다는 좀 잔잔해질까요? 글쎄요. 아쉽지만 전문가들 예보는 맑음이 아니라 짙은 안개입니다. 2026년을 설명하는 딱 한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이 높은 변동성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환율이 그냥 높은 수준에서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막 롤러코스터처럼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정신없이 흔들린다는 뜻이죠.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데 파도까지 높으면 운전하기가 정말 막막하겠죠?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.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고서에 딱 나와 있는 말입니다. 앞으로 시장이 엄청 흔들릴 거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죠. 왜냐? 바로 서로 다른 힘들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 줄다리기예요. 한쪽에서는 이러다 경기 다 죽겠다, 금리 내려 하고 영치영차 당기고, 반대쪽에서는 물가 잡아야 한다, 금리 올려 하고 또 영치영차 당기는 거죠. 이 가운데 낀 중앙은행들은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. 진퇴낭난이죠.
이러니 시잔에 낀 안개가 거칠 리가 있겠어요?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. 아, 그럼 이 캄캄한 안개 속에서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? 아니죠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밖에서 부는 바람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. 이렇게 안개가 껴서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땐 저기로 가자 하고 무작정 달리는 것보다 일단 우리 배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니겠어요? 어떤 파도가 와도 뒤집히지 않을 그런 배요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본원적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고요. 쉽게 말하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자는 겁니다. 웬만한 외부 충격에는 끄떡도 않게 말이죠. 그럼 우리 배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전문가들이 딱 3가지 방법을 알려주네요. 첫째, 외교를 잘해서 무역 갈등이라는 파도 자체를 좀 잠재우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. 둘째, AI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서 배에 새로운 아주 강력한 엔진을 하나 더 다는 겁니다. 마지막 셋째,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수입을 한 나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로 나눠서 위험을 줄이는 거죠. 훨씬 안정적이겠죠? 자, 오늘 저와 함께 요동치는 환율의 바다를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. 파도가 무섭다고 항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. 중요한 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만의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. 단순히 폭풍 후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저 짙은 안개 너머에 있을 새로운 기회의 대륙을 발견하려면 우리에겐 어떤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.